테슬라가 있으면은 주변 하지 말고 테슬라한테 핵심적인 공급을 하는 주력 업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터져요. 같이 승부장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이나 배터리 셀 업체들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논란의 배터리주 PER 찾기. 오늘 정석투자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12월 1일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에코프로비엠의 43조 8천억 원의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펀더멘탈로는 분명한 증가 요인이고, 네. 그리고 12월 5일에 이제 주가에 반영을 했었을 때는 유동성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실제로 그 호재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돈들이 인정했다는 얘기죠. 43조 요 계약에 대해서 너의 밸류를 더 올려줄게. 일단 돈이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신고가를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2% 부족한 거를 채워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가 뭐냐면, 대규모 계약 너무나 좋은데 삼성 SDI는 기존에 너의 주력 고객사였잖아. 그거 말고 다른 고객사들, 예를 들면 LG 엔솔을 뚫어준다든지 이런 거로 좀 확장성까지 보여줬으면 난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도 동시에 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이제 남은 건 LG 에너지 솔루션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주력 공급사가 삼성 SDI니까 삼성 SDI 완성차가 이 BMW라든지 뭐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럼 테슬라보다는 약간 후순인 거고, 그다음에 SK온 쪽도 하는데 SK온은 이제 현대차 그룹인 거니까. 네. 에코프로비엠은 실질적으로 이제 양극재 관련돼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게 훨씬 더 높은 밸류를 유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장은 더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에코프로비엠 도장 깨기 하나 남았습니다. LG 네. 에너지 솔루션 추가 수주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높다고 보실까요? 뭐 그거는 결국 돈이 결정을 하겠지만, 공격에 대한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방어에 대한 의지는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이 정도 밸류는 내가 방어를 해줄 거에 대해서는 돈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번에 에코프로비엠이 이 호재가 나오면서 이 저점 찍고 돌았던 자리가 한 25만 9천 선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매출로 따지게 되면 2023년도 매출 한 7.4조 정도 나오니까 PSR 기준으로 한 4.9배, 4.7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출 한 4.7배 정도를 그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주가를 방어를 해줘야 되겠다. 요 펀더멘트 콜을 했었을 때 네. 돈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근데 요게 PSR 4.7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SK 이노베이션한테도 장기 계약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10조 원 정도. 그때 가격이 한 7만 2천 원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PSR이 한 4.7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삼성 SDI나 SK온을 통해서 어쨌거나 공급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들은 최소한 PSR 한 4.7배 정도를 바텀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구나, 돈이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방어 의지는 되게 강한 거고, 속도를 좀 붙이려면 경쟁 우위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쟁 우위 요소가 있으려면은 두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뭘까요? 그거는 이따가 저한테 또 다른 질문 하실 거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제가 또 풀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이 배터리의 투자 심리와 업황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주 전반의 우려 요인은 뭐라고 보실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주시장이 3,300에서 2,130까지 급락했던 시장이잖아요. 3,300에서 온탕에서 냉탕으로 갔잖아요. 여기에 금리 인상 키워드가 있었죠. 예. 급격한 제로 금리에서 그 5.5%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렸었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도 3월 달까지 올렸는데, 이런 고금리 상황으로 급변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고성장을 유지하더라. 배터리는 공격적인 증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완성차 업체들이 너도 나도 대규모 투자를 해서,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와 상관없이 확실한 보장성이 있다. 실제로 액션도 나왔고,
그리고 작년도 9월 달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유럽 원자재법도 있으니까 세제 혜택까지 정부에서도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온리 배터리였던 거예요. 금리 인상 기조에. 경쟁자가 없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1조를 벌어도 빛나는 1조죠.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죠? 네. 배터리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의 1조니까. 근데 지금은 다르죠. 경쟁자가 생겼죠. 배터리가 설사 1조를 벌어도 잘해도 반도체라는 경쟁자가 생겼고 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를 받았던 업체들이 이제는 금리 동결해서 인하가로 가니까 바이오제약이나 언택트나 다른 낙폭주들도 더 이상 싸게 팔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배터리에 치중되었었던 이 유동성이 분산되니까 얘가 설사 높은 실적을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빚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 산업군들이 생긴 게 저는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이 아니냐. 그래서 돈을 빼앗겼다. 네, 결국에 금리가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다는 부분들도 증설 이슈 스토리를 훼손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 2010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딱 들고 와서 야 이제 피처폰 아니라 아이폰 시대가 열렸어.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어. 딱 했었을 때 갤럭시하고 아이폰만 사실상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중국에 있는 화웨이나 오포, 비보 이런 업체들은 약간 내수시장 반칙으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에. 사실상 모토로라라든지 뭐 그 LG라든지 펜텍 이쪽도 다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 2010년도 스티브 잡스가 피처폰이라는 거에서 스마트폰 넘어갔던 시기에 아이폰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LG가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펜텍 큐리텔이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폰이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거를 그 패권 기업이 리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포드와 관련된 GM과 관련된 합작 지원 문제, 그 다음에 유럽의 폭스바겐이 잘 안 팔리는 거, 현대자이오닉에 대한 재고 물론 체크해야 되죠. 근데 이 기업이 전기차 시대를 이끌었냐 이거예요. 테슬라가 이끌었지. 그잖아요. 테슬라가 2020년도에 중국의 기가 상하이 가동하고 나서부터 흑자 전환되면서 이 테슬라의 전기차 붐이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가 커지면서 시작을 했던 게 얼마 안 돼요. 흑자 전환된 거 한 3년 됐어요. 그 전까지는 다 적자. 그러니까 다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LG 엔솔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시총 2위지만 2021년도에 흑자 전환됐어요. 그 전에는 적자였었다고 20년 넘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흑자 전환됐나 이거예요. 테슬라지. 그러면은 우리가 피처폰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데 있어서 핵심은 아이폰이었기 때문에 아이폰을 신경 써야 되는 거지. 나머지 후발을 왜 신경 쓰냐 이거예요. 걔네들이 이끌지도 못하는데. 오, 네. 지금 시대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내놔서 이게 이 수율을 잡아서 생산량을 높이느냐 아니면 모델 2를 시기를 앞당겨서 이 시장을 더 키우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포드 지금 하면 좋지. 근데 걔네들은 후발이다 이거예요. 아이폰을 신경 쓰듯이 테슬라를 신경 쓰고 테슬라의 매출 비중이 연계된 애들랑 같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싸게 사두면 이건 돌아가면서 수익 나는 거다 이거예요. 아, 이 배터리의 성장 스토리가 사실 2015년부터 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8년이 돼도 흥미진진한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아,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수주를 꼭 맺어야지만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 드라마에 클라이막스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배터리주의 기대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주가? 싸졌다. 주가요? 이 정도 예. 가격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격대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7월 말이나 이제 8월 달 초는 저도 이제 배터리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나서 원금 회수 의견 좀 드렸었는데 2,350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 의견 좀 드렸었거든요. 이제 중심주는 특히. 지금도 전 가져가자라는 의견인 거고 왜 그런 의견을 드리냐면 배터리가 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테슬라 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든 같이 성장하는 게 좋아요. LG 그룹들이 다 힘들었거든요. 근데 LG 이노텍은 살아남았잖아요. 왜 살아남았어요? LG 이노텍은 아이폰의 이 매출 비중 70% 그래서 살아남았잖아요. 네. LG전자는 혼자 고집 피워가지고
LG 그 아이폰하고 맞닿이 하려고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성장하면 애플의 딱 중심에 있는 기업. TSMC가 성장하면 TSMC가 딱 붙어 있는 기업. 테슬라가 있으면은 주변 하지 말고 테슬라한테 핵심적인 공급을 하는 주력 업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터져요.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이나 배터리 셀 업체들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배터리는 우리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000개가 넘는 공정, 디스플레이는 5,000개가 넘는 공정이 있잖아요. 이게 다 자동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계가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근데 배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동화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제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기술 발전돼도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인간의 어떤 이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재가 되게 중요한 거지. 아, 이게 수요를 결정을 하거든. 만약에 네. 자동화가 다 됐었으면 왜 다른 업체들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 그래서 배터리는 반도체하고 똑같이 제조업의 성격을 띠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튼 게 우리나라에서는 권영수 부회장님인 거죠. 네. 포스코 퓨처에 갔잖아요. 너무 멋있으세요. 반도체로 치면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포스코 그룹 갔으면 굉장히 값어치가 전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에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움할 때, 1대1 붙을 때 내가 싸움을 좀 못해요. 우리 개인은 힘이 약간 약자 아닙니까? 네. 강자에 붙어야 됩니다. 강자에 붙어야 그나마 살아남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영웅이 되려고 새로운 기업 발굴하고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유동장세 돈이 넘치는 구간에서는 용서를 해줘요. 아, 그래. 너 좀 낙폭주 사도 되고 좀 실적 부진하는 거 괜찮아. 유동장세니까. 근데 지금처럼 긴축 구간에서 돈이 제한된 구간에서는 가치 없어요. 말 안 들어? 너 소외. 너 가난. 고집 계속 피워. 그럼 넌 가난을 내가 줄게. 가는 놈만 계속 가. 근데 여기서 이 가는 놈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지만 이건 기업의 경제 활동을 하는 건데 기업의 경제 활동이라는 거는 주가의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받는 거고 시가총액이라는 것이 돈이고 돈이라는 건 값어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건데 이 값어치는 나 잘났어가 아니라 기업들로부터 자기의 값어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이나 재화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의 본래 개념은 재생산, 재투자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본주의는 돈이나 그냥 재화가 아니라 부동산 이런 게 아니라 재투자, 재생산되는 게 자본주의의 자본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투입했을 때 그만큼 이익률이 빨리빨리 많이 재생산돼야 나와야 되는 된다. 거지. 복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자본주의의 뿌리는 재투자가 기본 개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그렇게 요청을 받았잖아요. 실적 예. 전망을 해달라고. 해주세요. 근데 제가 답변을 좀 이렇게 친절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실적 전망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시장에 제가 이렇게 뭔가 개입하지 않아요. 시장에 깔려 있는 걸 가지고서 판단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요. 이걸 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실적 전망을 해달라. 삼성 FN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HTS 키면 다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23년도 매출이 7.5조, 영업이익이 한 3,300억으로 나와 있고 2024년도 매출이 8.8조에 영업이익이 5천억 나와 있고 2025년도 매출이 13조에 영업이익이 8,700억 나와 있어요. 이게 FN 가이드에서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합의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번에 그러면은 44조 정도 되니까 5년 동안 한 8조 정도 하면 내년도 이익 컨센이 한 9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네. 수 있죠. 네. 근데 매출 아닐 수- 구조? 근데- 매출 구조? 네. 근데 아닐 수도 있지. 아닐 갑자기 지연될 수도 있고 예. 천재지변이 나올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8조라는 금액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네. 왜 좋을 것만 보냐 이거예요. 예. 안 될 것도 생각해야지. 좀 핵심은 뭔가요? 이 컨센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 컨센이 나왔는데 돈들이 반응을 했느냐, 그리고 이 돈이 다른 섹터들보다 배터리에 더 크게 반응을 했느냐 더 작게 반응을 했느냐, 이 전체 상황을 봐야죠. 이 컨센서스의 추이와 주가의 반응이 중요하다. 컨센서스를 시장에서 내놨는데 네. 컨센서스를 높였어요. 야, 올해 7.5조 벌 거고 내년도 8.8조야. 근데 주가는 안 가. 호재가 나왔는데 장대 뭐 떨어져. 그 얘기 뭐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돈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돈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실적 잘 나오면 뭐예요? 돈 빼면 주가 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2,600에 사람들이 막 질렀던 거 아닙니까?
기다려야지 2350 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을 봐요. 12월 5일부터 자금들이 들어와서 배터리 중심주들은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격을 좁힌다고. 이격이 벌어지면 돈을 뺀다는 얘기지만 이격이 좁혀진다는 얘기는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배터리의 이 컨센서스 추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전 다 돈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익 컨센이 높아져요. 자, 이익 컨센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미래가 밝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매도세가 증가해야 돼요? 매수세가 증가해야 돼요? 매수세 매수세가 증가해요. 매수세가 증가하면 저점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높아지죠. 높아지죠. 그러면 배터리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주식이 많이 나오겠네요. 지금처럼. 그러면 지금 매출 컨센이 높아지는 쪽으로 돈들은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근데 전체 양은 커요, 작아요? 크지 않죠. 오히려 반도체가 더 크거나 다른 주식들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컨센은 유지를 하되 돈에서는 너한테 온리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좀 배분을 하겠다. 에코프로 BM의 밸류에이션 계산해 주시죠. 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요 가격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PSR 4.7배에서는 방어를 해줘요. 장기 계약이 나오면서. 요게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이 현재 돈이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이 2021년 9월 달에 10조 장기 계약이 받았을 때 주가 저점이 72,000원 됐었거든요. 네. 요걸 시총 환산해서 밸류 환산하면 한 4.7배 정도 나와요, PSR이. 그리고 2023년도 이번에 12월 1일 삼성 SDI하고 44조 장기 계약했을 때 주가가 25만 9천 원. 네. 요때의 시총을 또 이제 매출로 나눠버리면은 4.7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5만 7천 원을 바텀 PSR 4.7배 정도로 보는 거 바텀. 요 가격 이하에서 사면 일단 돈 벌어. 요게 이제 시장에서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SK 이노베이션 SK온, 그 다음에 삼성 SDI 이외에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공급한다. 저는 네. 가능성을 좀 높게 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50만 원대에서 한 45만 원 선 정도가 1차로 나오더라고요. 중장기 목표치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전 고점 그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따져서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유동성이 많았을 때 당시 기준으로 70만 원이지만 네. 그보다 낮게 봐야 되는 것이고 현재는 왜냐면 그때는 배터리 온리 사랑이었고 네. 금리 인상 기주에 배터리 많은 게 없었잖아요. 그쵸. 프리미엄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경쟁자가 생겼으니까 네. 물론 에코프로 BM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겁나 좋은 기업인데 돈의 양이 그 당시의 상황보다 돈이 많이 쏠린 상황이 아니니까 그때보다는 좀 낮게 보자 이거죠. 근데 네. 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100만 원 갈 수도 있고 200만 원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다 이겁니다.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비싸지는 않다. 네, 아주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주 싸다고 예. 하려고 했었으면은 코스피 지수 한 2,350 정도 왔었을 때 그때는 아주 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진짜 많은 배터리 중심주를 샀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2,500 정도 와 있는 상태에서 이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왔잖아요. 이건 플러스 요인이니까 그럼 이거 고려해 보면 비싸진 않구나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비싸지 않다는 얘기는 돈이 배터리 쪽으로 좀 붙으면은 훨씬 더 목표치가 위로 가는 거고. 여기서 돈이 좀 빠지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으나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잃을 거는 적고 먹을 거는 많은데 많은 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돈이 결정한다. 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배터리주 PER 찾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